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리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정말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이영준 선수죠. 이영준 선수가 지금 우리가 득점하고 있는 3골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영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한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마치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처럼 이선 라인에 있는 음바페, 그리스만, 덴벨레 이런 선수들한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이선 자원의 플레이를 살려준다는 게 지루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이영준 선수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영준 선수가 중국이 수비 라인을 좁게 형성하면서 빽빽한 밀집 수비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영준 선수에게 우리가 그냥 볼만 보내줘도 이영준 선수가 볼을 받아서 볼을 소유해주고, 그리고 올라오는 엄지성, 강상윤, 강성진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이선 라인들에게 볼이 공급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영준 선수와 배준호 이 두 명의 선수가 김은중 감독의 대표팀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부족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영준에게 한 번에 뻥 차주고 이영준이 볼을 받아준 다음에 올라오는 배준호에게 떨어뜨려준다. 그리고 배준호가 볼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한다 라는 게 김은중 감독의 축구에서 가장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루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표팀이 그때 당시처럼 역습 축구를 한다거나 다소 내려선 축구를 하는 건 아닌데, 황선홍 감독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분명히 가운데 지역에 강성진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 엄지성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백상훈도 약간 올라와서 빌드업에 참여를 하고 김민우 선수도 가끔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분명히 K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고, 김민우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팀이지만 디셀도르프에서 뛰고 있는 선수잖아요. 분명히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인데 안쪽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 못하니까 상대 수비에 갇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갇혀있을 때 이 선수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들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수비 라인이 워낙에 촘촘하다 보니까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볼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수비 라인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이선 자원들이 제대로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미드필더 라인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 라인 사이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 갖춰져 있는 패턴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라인 사이사이에서 미드필더들이 볼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미흡한 팀에는 이영준 선수처럼 조금은 단순하게 피지컬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있으면 만들어가는 플레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영준 선수가 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나 조현택이라던가 아니면 김민우 이 두 명의 선수가 왼발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배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볼 배급이 왼쪽에서 이루어질 때 이영준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볼을 받아준 다음에 특히나 약간 왼쪽으로 오면 당연히 측면 지역이나 뒤쪽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 올라오는 강상윤이라던가 엄지성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지성과 강상윤 선수에게도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볼을 떨어뜨려준 순간 올라와서 볼을 받는 선수는 전방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을 잡아놓는 순간 상대 수비를 방해해주는 역할을 이영준 선수가 해주고, 엄지성 같은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골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영준 선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그냥 넣어준다면 여기서 볼을 받는 선수가 일단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상대가 둘러싸는 순간 뒤를 바라볼 때 등을 지고 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서 골대를 바라보면서 슈팅을 하거나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준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격을 할 때 중앙을 거쳐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제대로 된 빌드업 작업이라던가 공격 작업을 못 보여주니까 앞쪽에 있는 이영준 선수를 향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후방에 있는 조현택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택 선수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볼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강승윤이라던가 엄지성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볼을 잘 떨어뜨려주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중국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서 강승윤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승윤 선수에게 그냥 패스를 보줬으면 이때 중국의 수비수들이 강승윤에게 달려들면서 여기서 강승윤 선수가 볼을 잡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살짝 내려오면서 이 공간에서 이영준 선수가 대신 볼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영준 선수가 일단 버텨주고요. 버텨주면서 볼을 받아주니까 강승윤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영준 선수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는 순간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볼을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되면 엄지성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이영준 선수가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으로 강승윤 선수가 뛰고요. 뛰어들어가는 강승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중국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현택 선수가 이제 왼발 킥을 활용해서 앞쪽에 있는 이영준 선수에게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제공권 싸움을 상대 수비수랑 해줍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이영준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 줄 것을 알고 주변으로 뛰어가고 있거나 이영준 선수의 주변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의 제공권 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강상현 선수에게 이영준 선수가 볼을 절묘하게 떨어뜨려 주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 플레이가 20세 이하 월드컵도 그렇고 이제 지난 3월에 있었던 서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올림픽 대표팀으로 올라와서 이영준과 배준호가 호흡을 맞출 때 배준호 선수가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되게 잘 맞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앞쪽에 있는 이영준 선수에게 한 번에 우리가 롱패스를 뿌려주고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영준 선수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영준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배준호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배준호 선수가 이영준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키패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준 선수의 이런 플레이가 황선홍 감독의 다소 부족한 미드필더를 생략하는 축구,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다소 약한 축구의 이 단점을 이영준 선수가 메워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라인에 있는 조현택 선수라던가 약간 앞쪽에 있는 김민우 선수, 이 두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시발점이 되어주거든요. 우리 대표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볼이 올라가니까 이영준 선수 입장에서도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떨어뜨려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영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패스를 보내준 방향을 보면요, 왼쪽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는 패스, 혹은 올라오고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패스,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이렇게 단순하게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비 라인 사이에서 좁은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가지는 선수들이 사실은 볼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등져주고 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안쪽으로 엄지성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중국이 좁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 이영준 선수가 앞에서 중국의 수비 라인을 등지고 약간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요 공간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살짝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었던 김민우 선수가 이 공간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찬스가 생겨요. 이게 이제 이영준 선수의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엄지성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영준 선수가 처음에는 볼을 받으러 내려와 주고 있어요. 근데 내려와 주다가 순간적으로 엄지성 선수가 계속 드리블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다가 살짝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엄지성 선수랑 겹치지도 않고 엄지성 선수에게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살짝 이영준 선수가 빠지니까 엄지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좋은 슈팅까지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이영준 선수의 장점이 정말 잘 드러난 장면이었거든요. 우리가 스로인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영준 선수가 이 앞 공간에서 볼을 받아줍니다. 상대 수비를 등지고 일단 볼을 받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로 볼을 연결해줬을 때 강상윤 선수가 이 볼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영준 선수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해준 다음에 플레이메이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전방으로 침투, 그 다음에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중국의 수비 라인을 이영준 선수의 좋은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무너뜨려 놓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영준 선수가 박스 안에서 정말 좋은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사실은 각도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는 장면이었는데 불구하고 상대 골키퍼가 약간 이제 비어놓은 요 공간, 이 오른쪽 공간을 향해서 이영준 선수가 정말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을 마무리한 거였거든요.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정말 이 장면이 이영준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참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영준 선수가 볼을 잡아놓을 때 이미 약간 안쪽으로 잡아두면서 바깥쪽 포스트로 찰 수 있는 이런 각도로 볼을 잡아놔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영준 선수의 슈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위치니까 골키퍼에게는 되게 불리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비수가 발을 뻗는데, 발을 뻗는 순간 이영준 선수가 발을 뻗는 걸 보고 가랑이 사이로 니어 포스트로 차죠. 그래서 이걸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영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바깥으로 잡아놓으면서 마치 골대 반대편으로 감아차려는 동작을 가져가는데, 이때 중국의 수비수가 발을 뻗으니까 발을 뻗자마자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하는 모습. 이러한 사실 슈팅 스킬은 프로 무대의 경기를 보면 뭐 자주 보는 스킬이긴 하지만 저런 스킬 자체가 프로 선수들끼리 했을 때 뭐 잘 나오기가 힘든 장면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저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은바페가 대표적으로 있죠.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바깥으로 감아차는 척하다가 상대 수비가 발을 뻗는 순간 가랑이 사이로 차서 골키퍼가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슈팅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슈팅 스킬을 지난 경기에서 이영준 선수가 또 보여준 거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이영준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약간은 세밀한 그런 결정력, 저런 슈팅 스킬, 이런 것들이 약간씩 부족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뭐 지난 경기만 봐도 너무나 좋은 선수로 1년 만에 또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영준 선수의 플레이가 이번 올림픽 예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림픽 본선에 올라갔을 때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겠으면 이영준 선수의 존재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장차 좋은 툴을 가지고 성인 국가대표팀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선수 같아서 너무나 기대되는 스타일의 9번 공격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선수가 이미 상무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유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9번 공격수가 아닐까 싶네요.